클릭 감사합니다. 유익채널 방문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바라고요. 이번 시간은 우리 이혼하자, 이혼 파국을 부르는 부부간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행복한 부부관계 비결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동안 함께 해줄 줄 알았던 아내와 남편, 특히 부인이 청청 같은 이혼 선언이 되겠는데요.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성격 안 맞는 사람과 더 이상 사는 것은 내가 죽을 것 같고 이건 지옥이야 라면서 그동안 자식 때문에 20년 30년을 참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고 우리 이혼해 라고 선언하고 뛰쳐가 버리는 그런 사태, 이런 것이 우리 주변에서 무수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부인이 남편을 두고 했던 말 사례가 되겠는데요. 남편에게 정 떨어진 그 순간은 본인이 아픈데 돕기는커녕 구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큰 병도 아니고 생리통이 심해서 며칠 동안 진통제를 몇 알 먹고 누워있다고 지난 일을 까발리고 가슴에 못 박는 소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지가 남편이 머리 아픈데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또 화를 내고 내가 그냥 미안하다고 해서 지금은 사과를 받아준 듯 하지만, 그래서 넘어가지만 나는 이미 그에게 정이 뚝 떨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제 담쌓고 싶으나 애들 앞이라 또 참고 산다는데 내 자존감은 한없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먹고 사니 참는다라는데요. 자, 한마디로 부인이 아프고 힘들 때 남편이 이를 위로하거나 돕기는커녕 무시하거나 냉담하게 대할 때 정이 떨어지게 되고 더욱이 더 나아가서 과거 일을 까발리거나 가슴에 상처 주는 말을 해서 그나마 조금 붙어있는 만정이 뚝뚝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부부든 친구든 가장 힘이 되는 사람은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손을 내밀어주고 잡아준 사람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돕는 사람이 되겠죠. 부부간에도 아프고 힘들어할 때 옆에서 간호하고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를 소홀히 하게 되면 만정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자, 한국의 이혼율을 보면 OECD 회원국 중에서 9위가 되겠는데요. 아시아 1위가 되겠습니다. 결혼해서 평생 동안 헤어지지 않고 사는 것 자체가 성공한 부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30년 넘게 혼인 생활하다가 황혼 이혼한 사례가 전체 이혼 건수에서 비율이 10년 사이에서 10% 더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이혼 사이의 부동의 1위는 성격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부부간의 성향이라든지 코드와 대화, 소통이 안 되고 부부간에 또는 시댁과 처가에서 갈등, 또 종교 갈등, 성격 차이로 서로 맞지 않아서 이혼한다는 것인데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짧은 것이 인생사인데 부부간에 이혼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말과 그런 말을 만약에 상대방이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결혼해서 안 맞는 사람과 사는 것은 그야말로 지옥이 될 수밖에 없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자, 2021년 3월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0년 이상 혼인관계를 이혼하다가 이혼한 건수는 17.6%로 1년 만에 7.5% 증가했는데 10년 전과 비교해도 10.6% 증가했고 앞으로도 황혼 이혼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3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이어오다가 이혼한 건수가 17.6%라는 것입니다. 2018년 전국 이혼 건수 10만 6천 건인데 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위가 성격 차이로 43%, 4만 5천 명이고 2위가 경제 문제 10,000명, 10%가 차지하고 있고 기타 배우자 부정이라든지 가족 간의 불화 또 이런 것들이 좀 7%씩 차지하고 있고 정신 육체적 학대, 기타 미상 이런 것들이 이제 이혼 사유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고 경제적인 문제가 약 60%를 차지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격 차이란 무엇일까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던 남녀가 성격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사의 거의 절반 이상이 성격 차이라는 것인데요. 성격 차이란 대화 부족, 특히 소통하는 방법에 부적절성이 있는데요. 대화 속에 서로 아껴주고 배려한 말보다 부정적인 말, 상대에게 아픔을 주는 말, 이런 것들이 가장 크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종교 갈등, 배우자나 시댁 처가의 갈등이 되겠는데요. 자, 문제는 법률상 이혼 사유로 성격 차이라는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혼 사유 중에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은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인데요. 민법에 규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한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배우자의 생사, 불분명, 또 기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성격 차이를 극복하는 그런 비결은 무엇이 있을까요?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은 무엇보다도 서로에 대한 배려가 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되겠죠. 부부간의 정이 떨어진 것은 좋은 말을 5번 하는 것보다 나쁜 말 한 번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도 결정적으로 나쁜 말이나 나쁜 행동을 하게 된다면 이런 것은 모든 것은 한 방에 무너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 되도록이면 만약 하더라도 최소로 약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서로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성장한 남녀가 만나서 30년, 50년, 80년 긴 세월 평생 동안 살다 간다는 것은 수많은 사연과 장애에 부딪히게 마련입니다. 부부가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배경이라든지 환경, 부모, 성격, 또 경제관, 또 종교관, 사상이 모두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출발해야 되는 것이고, 결혼 생활은 서로 다름을 받아들이고 공감하면서 작은 행동, 작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서로 맞춰가는 그런 단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부부라도 그래도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이 있는데, 부부간에 가장 금해할 것은 선을 넘는 막말, 선을 넘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어떤 경우도 용서될 수 없는 것이고, 자, 이런 것을 상대를 비난하거나 경멸하고 무시한다면 그 부부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설령 지속된다 하더라도 불행한 부부 생활을 살아갈 것인데요. 자, 부부간에 필요한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소통, 그리고 관심과 배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꿈을 공유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어떠한 시련이 찾아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특히 유념할 것은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을 주는 것이고, 사랑은 큰 것이 있지 않냐고 작은 것을 시작하고 작은 감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터치, 감싸줌, 또 긍정, 누적, 추억의 공유를 다져진다면 어떤 시련과 아픔과 풍파가 닥쳐와도 넉넉하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겠죠. 자, 그러나 지나치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지게 된다면 싸우게 마련인데요. 경제활동에 있어서 가정의 울타리를 침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울타리를 침해하는 자산관리는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도 큰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채무라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경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울타리를 절대 침해하는 경제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행복한 부부의 의사소통 방식 3가지를 보면은, 첫째, 우호감을 가지고 상대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서로에게 다가가는 대화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갈등이 있을 때는 이를 매우 조심스럽고 매우 부드럽게 갈등을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부간에 꿈을 공유하고 서로 지지하고 이것을 이뤄나간다는 것이고, 반대로 파국으로 이끄는 부부 소통 방식을 보면은 서로 비난하고 변명하고 경멸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담쌓기, 자, 눈을 마주보지 않고 서로 피하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서로에 대한 꿈을 모르거나 이를 공유하지 않고 이를 조롱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행복하게 가정을 이끌 수 있을까요? 부부간에 서로 관심을 갖고 늘 자주 작은 사랑을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자주 사랑과 관심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비록 어렵겠지만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작은 관심, 작은 사랑. 자, 아침에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서로 주물러 주기, 헤어질 때 포옹하고, 또 이렇게 기가 후에도 포옹하고, 또 조금씩 자주 이것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고 또 이렇게 들어주는 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쨌든 자주 사랑을 표현하면서 긍정이 누적된다면 설령 갈등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첫째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고 소통이고, 다음은 기본적인 경제력, 가정의 울타리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가정의 경제의 울타리는 어떤 경우든도 침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가정의 울타리가 무너진다면 본인이 설 자리가 잃게 됩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이 치닫게 되죠. 그래서 가정의 울타리가 무너지면 내가 설 자리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경우 매우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채무를 한다든지 보증 서는 거, 이것은 절대 금해야 될 것은 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 지켜야 될 선이고 도리라는 것입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활동에 있어서 특히 가정경제가 무너지면 근본이 무너지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어려움이 발생해도 부부가 서로 힘을 합해서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서로 지지하고 격려한다면 행복하고 또 즐거운 멋진 세상이 만들어지고 부부간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힘들어도 비난이 아니라 서로 믿어주고 함께하는 부부가 있다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험해도 살아갈 힘과 용기가 될 것이고 서로 기대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는 꿈과 희망을 실현한 멋진 인생의 여행이자 부부가 서로 여행객으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가치 있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멋진 부부를 이루시고 아름다운 삶을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